시간에 지수함수 지도 나가볼 거고, 우선은 지수함수를 이해하기 전에 이 함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 함수에 관해서 수3과 수4에서 배웠던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개념부터 먼저 살짝 복습을 해놓고 이대로 나가봅시다. 이거부터 가자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를 평행이동은 어떻게 쓰는 거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했다. 또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줄 수 있겠고,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 수 있죠. x축 대칭이동이냐 혹은 뭐 y축 대칭이동이냐 혹은 원점 대칭이동이냐 라고 볼 수 있겠고, 나중에 가면은 어떤 점 a, b에 대한 대칭이동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직선 요시기에 대한 대칭이동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녀석들은 수상에서 도형건설식 하면서 뭐 직선의 대칭이동 관련해서 다룰 때에는 이런 개념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2차 함수를 적어야 돼서 대칭이동 한다든가 아니면 유리함수를 적어야 돼서 대칭이동 한다든가에 관한 그런 어려운 개념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원 같은 거 심화과정 가고 하다 보면은 혹은 수투나 그럴 때 간혹가다 나올 테니까 심화 문제를 풀면서 요 대칭이동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요 위쪽 것만 봅시다. 그랬을 때 a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x-a를 집어넣고 y축 평행이동은 y 대신에 y-a를 대입한다 라고 배웠었지. 그래서 이거 둘 다 반영하면 식이 어떻게 된다? y-b가 되는 거고 x 자리에 x-a가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되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는 y는으로 정리해서 쓰기 때문에 저 -b를 이항시켜서 이러한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x의 평행이동은 반대 보호로 들어가고 y의 평행이동은 같은 보호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죠. 그치? 어쨌든 간에 둘이 규칙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규칙인데 그냥 이항을 시켜놨더니 그런 식으로 좀 달라졌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x축 대칭이동은 뭐 그림을 그려보면 쉽죠? x축이 이거고 y축이 이거니까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건 위아래를 뒤집었다는 거니까, 위아래를 뒤집었다는 건 y가 바뀌는 거야 y가 바뀌는 거야 y가 바뀌는 거야 x가 바뀌는 거야 했을 때 y가 바뀌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y 대신에 -y를 집어넣는 것. 그럼 반대로 y축은 뭐겠어? 좌우가 바뀌는 거니까 y축을 기준으로 x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x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 원점은 뭐다? 둘 다 바꾸는 거다. 둘 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었고, 말했듯이 이 밑에 두 개는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고, 그 다음에 알아볼 또 개념이 이거죠. 함수의 위치관계. 역시 수상 수화에서 계속 다뤘던 개념이고, 지난다라는 조건과 만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때 뭐 점이 함수를 지난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난다, 혹은 뭐 점이 함수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푼다? 대입해서 푼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 a, b가 어떤 함수 y는 fx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다면, 이게 진짜 고지고대로 어떤 점이 함수 fx 그래프보다 진짜 이 위쪽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 위에, 선 위에 올라가 있다, 즉 지난다는 얘기를 읽어주셔야 되고, 어떻게 푸신다?
대입하여서 푼다라고 그랬죠? 대입을 해서 a,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 equal fa구나 라는 식을 써서 푼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였고, 만난다라는 건 또 뭐였어? 예를 들어서 점 a, b가 함수 y는 fx, y는 gx의 교점이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혹은 함수 y는 fx가 와 y는 gx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는 만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교점이라는 얘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교점이라는 게 뭐야? 서로 만나는 점이잖아. 그래서 만난다가 들어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 만난다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한마디로 둘 다 교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였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푼다? 기본 개념이 역시 똑같아. 기본 원리는 둘 다 지난다인 거야. 어떠한 점이 이 함수도 지나고 이 함수도 지나니까 대입을 두 번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 원리이고, 그래서 대입을 하고 나면은 b equal fa, b equal ga가 되어서, 그럼 b가 똑같은 b니까 당연히 fa랑 ga도 같아야겠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결과 얻어낼 수 있다. fa와 ga가 같겠구나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fx와 equal gx다라고 식을 써놓으면, 식을 지금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gx를 만약에 이항시켜 놓는다면 형태가 이렇게 되겠지? fx 빼기 gx는 0이라는, 그래서 equal 0이라는 형식의 어떤 식? 방정식이다라는 걸 읽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얘는 우리 어떤 방정식이라고 부르냐? 교점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랬을 때 교점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방정식의 해 x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을 교점 방정식이다 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난다 조건, 교점 조건이 나오면 항상 이 교점 방정식을 구성해 줘야 됐고, 교점 방정식은 결국 뭐야? 만나는 두 함수의 함수식 이퀄 함수식을 하면 교점 방정식이 나오는 거. 그 해 x는 어떤 좌표? 교점의 x좌표가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의 개수 이퀄 교점의 개수겠다라는 해석도 걸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 예를 들어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라는 걸 알려줬다는 것, 이 교점 방정식이 해가 두 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라고 이해해서 푼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2차 방정식이라면 판별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고, 아니 뭐 이걸 이용해서 뭐 근각에서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 요소들이 많았던 거.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위치 관계다. 그거 외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 성질 알아내는 거. 뭐 두 직선이 수직할 때 어떻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또는 평행할 때 이라는 건 뭐야? 기울기가 서로 같다. 란 쓰면 안 된다고.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y절편은 다르다 까지도 써야 평행 조건을 읽어줄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기울기도 같은데 y절편도 같아, 그런 건 일치겠죠. 그래서 평행이다라고 쓰려면 이거 두 개를 둘러서 줘야 된다는 거. 이 정도 이거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구성하는 거 너무 자주 나왔는데 내가 까먹어서 한 번만 더 언급하자면,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a,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다. 어떻게? y는 m 곱하기 x-a 곱하기 라고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를 외워주셔야 직선의 방정식 전부 싹싹싹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외적인 개념으로 하나 더 튀어나오는 게, 이제 수상에서 인수분해랑 나머지 정리 같은 걸 배우면서 인수정리라는 걸 또 새로 배웠었지. 오랜만에 듣는 개념이라 까먹으실 수도 있어. 인수정리가 뭐였냐?
y는 fx가 a, 0을 지날 때. 달리 말하자면 a, 0이라는 건 뭐?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는 fx가 x축과의 교점을 x 이퀄 a에서 가질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걸 우리 인수정리로서 바로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 fx는 x-a라는 식을 인수로 갖는 어떤 식이다라는 거. 왜? 지난다 조건이니까 그냥 대입을 한 거야.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와? fa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니까 fa는 0을 우리는 인수정리 쓰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다리를 거치지 말고 바로 써보자 라고 했던 게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식작성이었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지수함수 문제 풀 때 함수 개념 몰라서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되겠지? 오케이? 정의역, 공역, 치역에 관한 설명은 저번에 한번 한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함수고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지수함수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랬을 때 58페이지 개념원을 한번 보면 거기 두 번째 박스 해가지고 지수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뭐 그래프 두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지수함수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지수함수가 될 때도 있고 혹은 요런 지수함수가 될 때도 있다. 언제 위쪽 개형을 갖고 언제 아래쪽 개형을 가지냐라고 했을 때 얘는 요 밑 지수함수를 구성하는 요 밑의 녀석이 1보다 클 때를 의미하고 얘는 요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그때 저런 개형들을 가지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수함수의 밑에다가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냐? 그래서 뭐 마이너스 2의 x승 이런 지수함수는 없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없진 않아. 존재는 하는데 고등학교 레벨에서 배우진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지수함수를 다룬다 하면은 무조건 밑은 0보다 크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범위만 있겠고 개형도 두 가지만 배운다. 그래서 몇 가지 성질을 보면 근데 함수식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러면 자 x절편 y절편 같은 걸 봤을 때 y절편 구하려면 x에 0 넣으면 되지. x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a의 0승이 되겠고 그럼 밑이 뭐든지 간에 0승이니까 무조건 1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y절편은 밑에 상관없이 항상 1이겠구나 라는 성질을 갖게 된다. 그치? 밑 a에 상관없이 항상 y절편은 1.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y는 ax, y는 ax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로만 나와 있을 때에는 점근사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면은 이쪽에서 x축을 점근사로 가지겠고 얘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이쪽에서 또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형 여기서 말하는 기본형이라 하면 y는 ax 승 요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는 점근선을 x축으로 만든다. 고 당연히 이 x축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함수 형태로 바꿔주면 y 이퀄 0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y 이퀄 상수에 넣으면 그건 가로선, x 이퀄 상수에 넣으면 그건 세로선이었지. 외워둡시다. 그럼 얘가 기본형이라는 거면 당연히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죠?
녀석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 그 형태를 우리는 y는 a에 bx 플러스 c승 플러스 d 이렇게까지 바꿔볼 수가 있겠고, 계속 어렵게 바꾼다면.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라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 이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 우선 조금 더 앞에 그래프를 한번 좀 살펴보자. 예를 들어서 요 AA 요 y는 ax가 이런 그래프를 가졌다고 쳐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 y는 a분의 1x의 그래프를 어떻게 생겼을지 유추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봐봐, 요 그래프라는 건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밑은 a분의 1일 텐데 a분의 1은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러면 저 상태에서는 a분의 1이 1보다 작겠지. 왜냐면 분모가 1보다 클 테니까. 그죠? 그러면 기형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요 기형을 가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우린 그거를 밑이 1보다 작냐 크냐 그걸로 볼 게 아니라 요 식을 어떻게 볼 거다? a분의 1x라는 건 ax분의 1과 같고, ax분의 1은 뭐랑 같아? a의 마이너스 x 승과 같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냥 y는 a의 마이너스 x 승 그래프다 라고 읽어줄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기본 형태가 y는 ax 승이었는데 거기에서 y는 a 마이너스 x 승이 됐다는 건 요 그래프를 어떻게 대칭 이동하는 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무슨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된 그래프구나. 어디에서? y는 ax 승에서. 그런 그래프구나라는 걸 읽어볼 수 있겠다는 거. 이해 되겠어? 그럼 이런 것도 읽어볼 수가 있겠지? 어떻게? y는 마이너스 a의 x승,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당연히 요 앞에 함수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무슨 말? 원래는 y는 ax 승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x축 대칭 이동을 해서,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고, 여기가 사실 마이너스 y는 ax승 돼 있던 건데 y는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봐.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그럼 요거는 그래프 어떻게 생각했어? 원래 기본형 그래프가 얘인데 x축 대칭 이동하는 이유가 아래쪽으로 꺾여서 요렇게 생겨먹었겠지? 요게 y는 마이너스 ax승이 될 거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우린 여러 가지 기준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밑에 위쪽에 들어있는 걸 지수라고 불렀는데 지수 쪽에 x에 관한 식이 들어갈 건데 그 x가 이런 녀석이 들어가냐 혹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함수의 방향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져? 위쪽에 x 1차식이 들어갔을 때 x 1차항의 개수가 지금처럼 양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요 개형을 따르겠지만 x 1차항의 개수가 지금처럼 음수라면 반대 개형을 가지겠다. 이게 지금 언제 얘기했어? 밑이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잖아. 지금 a가 1보다 큰데 a 마이너스 x승은 반대 개형 그래프를 갖겠다 라는 거 이해해 볼 수 있겠고, 요 앞에 붙은 맨 앞에 붙은 요 마이너스, 즉 지수 전체의 개수가 음수로 붙어 있을 때에는 그럼 아예 위아래가 뒤집힌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다는 것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준비를 다 끝낸 거야. 자, 요걸 따지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를 따져야 되냐? 이렇게 따져야겠지.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그걸 따지고,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를 따지고, 마지막으로 d y절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기서는 그 직선 그래프에서는 이걸 y절편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여기서 y절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야. 상수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히는 양수 음수보다는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긴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엄밀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맥락상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해서 뭐 A가 만약에 1보다 작고 B가 음수고 D는 한 3인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자, A가 1보다 작아. 그럼 기본 계형은 요 계형이었을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B 그 X 1창 지수에 올라가는 1차식의 개수가 음수지? 그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반대로 이게 뒤집혀야 되니까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일 텐데 D가 지금 3인 그 말은 무슨 말이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즉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 3만큼 최종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 Y축, X축이 있고 원래는 기본 정근선이 얼마야? X축인데 3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정근선이 y 이퀄 3에 위치되어 있겠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겠다.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이 y절편 값은 얼마야? 원래는 기본값 1이었을 텐데 3만큼 올라갔을 때에도 얘는 4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게 y는 a의 bx 플러스 d의 그래프겠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직 하나를 고려하지 않았지? A, B, D는 다 고려했지만 뭘 고려하지 않았어 마지막에? 이 C를 고려하지가 않았지? 그래서 C는 어떻게 고려할 거냐? 봐봐 우리 아까 X축 평행이동을 배우면서 어떻게 한다고? X 대신에 뭐 A만큼 평행이동이라면 X 빼기 A를 집어넣는 게 X축 평행이동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린 저거를 그냥 C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Y는 A에 B로 묶어내서 X 더하기 B분의 C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겠습니까? 조심해줘. X 자리에 그대로 X 빼기 A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평행이동을 시키면 안 돼요. 얘를 B로 묶어내고 그래서 원래 X 자리가 있었던 곳에 X 플러스 B분의 C가 대신 들어갔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평행이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래 x 빼기 a로 들어가는 거니까 a만큼 평행이동이면 x 플러스 b분의 c라는 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이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하나를 고려해볼 수가 있겠지. 어떻게? 마지막으로 할 건 뭐? b분의 c가 양수냐 무수 까지를 고려한다면 우린 이제 요 그래프에서 x축 방향 평행이동까지 고려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뭐 마이너스 b분의 c가 뭐 양수다라고 우리가 게시를 했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c는 b분의 c가 양수니까 이거는 음수겠지. 오케이? 그럼 x축 방향으로 음수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왼쪽으로 오는 거야? 왼쪽으로 가야겠죠? 왼쪽으로 x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b분의 c만큼 이동한 거. 그래서 그래프가 요거에 y축이 그대로 있고 요 그래프가 전체로 왼쪽으로 가니까 요런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지. 그래서 원래는 y 이퀄 4였던 점이 y축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b분의 c 위치에서 y 이퀄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알겠습니까? 정근선은 바뀌지 않겠죠? 정근선은 x축 방향을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위아래 방향 평행이동이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a는 y는 a의 bx 플러스 c 플러스 d 그래프는 이런 기형을 가지겠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지수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데 평행이동 개념, 대칭이동 개념, 그 지수함수의 특징적인 개념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평행이동 개념, 대칭이동 개념, 그리고 지수함수 전체적인 특징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기 좀 어려워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개념들 착실하게 개념을 쌓아가면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나가도록 연습해 봅시다.
되겠죠? 여기까지 배우면은 지수함수에 관한 기초적인 그래프 개념은 전부 다 배운 거야. 그래서 바로 필수예제로 넘어가 봅시다. 61페이지 가서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을 보자. 그러면은 거기는 y는 3분의 1 x승 이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러면 밑을 봤을 때 1보다 작죠? 그래 x의 개수는 양수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1보다 작으니까 기본형은 기본형은 반대. 자, 이렇게 그려질 텐데 x의 개수도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y는 3분의 1 x승의 그래프다라고 되고, 동일한 그래프 뭐가 있겠어? y는 3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도 동일하게 생겼겠지? 이 y절편은 얼마겠어? 언제나 1. 왜? 뒤쪽에 상수가 안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기억 니은 대결로 한번 보면, 기억 그래프는 점 1,0을 지나냐? 1,0이라는 건 x절편이라는 얘기잖아. y절편이 0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건 x절편이 없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이은 정근선은 y축이냐? x축이겠죠. 그리고 디귿 그래프는 이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느냐? 조심해. 1, 2, 3, 4지. 3, 4분면 안 지나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를 보시면 x값이 증가하고 y값이 증가하냐? 증가하지 않겠죠? 그래서 를 보시면은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릴도 틀렸겠다. 이런 함수를 뭐라 불러? 감소함수다라고 부른다 했었지. 이렇게 해줍시다. 감소함수는 어떤 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가 항상 감소하기만 하면 우린 그걸 감소함수다라고 부른다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릴도 틀렸겠다. 그래서 마지막은 디귿밖에 없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때 필수에서 2번 보시면 y는 이게 x-1 플러스 마이너스 1 요 그래프랑, 그리고 y는 3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이 그래프고, 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밑을 봤더니 1보다 크네? 근데 x의 개수도 양수네? 그러면은 쓱쓱 해가지고 바로 이런 느낌의 기본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근데 그거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y절편이 1이었을 텐데 그 1만큼 내려가니까 원점을 지난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네. 그쵸?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정근선은 얼마? 원래 x축인데 한 칸 내려갔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볼 수 있게, 이런 그래프. 자, 그것도 봅시다. 밑을 봤더니 1보다 커. 근데 x의 개수가 음수지? 그럼 반대 방향으로 꺾여야 된다고? 그럼 원래는 요거였을 텐데 뒤집혀서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겠다. 원래 y절편이 1이었을 건데 지금 옆에 보니까 1만큼 위로 올렸지? 그럼 위로 살짝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래프겠다. y절편이 2겠고 정근선은 y 이퀄 1이겠네 라고 읽어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구하고 있는데, 정의역은 당연히 정의역은 뭐야? x의 원고, 공역은 뭐야? y의 원고, 치역은 뭐야? 함수값의 범위야. 그래서 정의역을 구성하는 건 함수를 넣을 때 x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값이 있느냐 그런 걸 찾는 거고, 그랬을 때 보면은 얘는 지금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냐 해서 봤더니 그런 건 없지, 그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1 같은 거였다면 x에 0 넣으면 안 되겠지. 그럴 때는 정의역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라고 적어버리면 되겠고, 공역 또한 y값으로 우리가 뭔가 제한 조건을 둬야 될 게 지금 없잖아. 그래서 얘도 모든 실수다라고 읽어보면 되겠고, 이제 치역이 이 함수값이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이 지금 함수값을 보면은 정근선 마이너스 1을 갖고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지, 그지? 그러면 무슨 말이야? 아, 얘는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수여야겠다 라고 치역의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등호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정근선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다 한번 보면 정의역은 뭐 안 될 게 없겠죠? 그래서 얘도 모든 실수 정의역. 치역도 마찬가지. 모든 실수라고 볼 수 공역도 모든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치역은 y는 1보다 위쪽이니까 y가 1보다 크다 라고 줄 수도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함수식으로 이런 게 들어갔다. y는 3에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럴 경우엔 정의역의 조건이 생기겠지. 왜? 여기 지금 지수에 들어가 있는 x식 때문에 x에 뭐가 될 수 없어?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2인 모든 실수 라고 정의역을 세팅해줘야겠지. 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해되겠습니까?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항상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거 아니야. 이렇게 지수식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이해되겠죠? 오케이. 요거를 우리 부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합시다.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큰 x 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 둘이 같은 말인 거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잘 기억을 합시다. 이것만 잘 보시면 필수에서 2번 문제가 없겠고. 연결사랑 필수에서 3번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관한 얘기여서 앞에서 얘기했던 평행이동 대칭이동 개념만 잘 기억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필수에서 4번도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함수 기본적인 개념들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뭐 지난다 만난다 그 조건 잘 이용해서 써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지금 풀진 않을게. 필수에서 5번을 봅시다. 필수에서 5번을 보면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3의 0.5승과 루트 27 그리고 3의 이 녀석의 대소를 관계를 비교하시오라 돼 있는데 앞에서 지수로 단원에서 우리 항상 했던 거 있지? 이런 거 전부 다 거듭제곱꼴로 바꿔줘라. 그리고 루트도 몇 분의 몇 승을 바꿔줘라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요수는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는 3의 2분의 1승이라 쓸 수 있겠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밑이 전부 다 동일하죠? 그치? 그럼 이 녀석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3x승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y는 3x승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얘는 뭐야? x가 2분의 1일 때 얘는 뭐야? x가 2분의 3일 때 얘는 뭐야? x가 3분의 2일 때 그때 y값일 거니까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면 요 y값이 1번 얘는 2분의 3일 때니까 얘가 2번 그럼 얘는 3분의 1일 때 얘가 3번 이어서 대소관계는 1이 가장 작고 2가 가장 크다 라고 판명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기억합시다.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뭐 항상 원론적인 얘기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쉽게 가서 지수 혹은 로그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에는 밑을 통일하거나 혹은 지수나 혹은 진수 같은 거를 통일시켜 놓고 비교를 해주면 대소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밑을 통일해 놓고 지수끼리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혹은 얘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수였다 쳐보자. 5의 2분의 1승이나 6의 3분의 1승 그리고 2의 4분의 1승 이런 수끼리의 대소를 관계를 한번 비교해보라라고 했었다면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꿨을 거야. 얘는 전부 다 지수를 1승으로 바꿔주고 싶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 안쪽을 아니다 잠깐 다시 생각해볼게. 지수를 12분의 1승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럼 무언가가 여기 안쪽에 들어와야겠고 그럼 여기 안쪽에 들어와야 될 식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2분의 1승이 12분의 1승이 되려면 지수에는 어떤 지수가 더해져야 돼?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지수에. 그지? 그러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주려면 다시 곱하기 6을 뒤쪽에 해줘야 되겠고 그쵸? 근데 우리는 이것만 지수에 남기고 싶은 거니까 이 곱하기 6은 어디? 안쪽을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5의 6승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로 6의 3분의 1승도 10분의 1승이 되려면 4분의 1승이 곱해져야 되잖아.
그럼 4가 뒤에 원상복구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게 안쪽에 들어오면 이게 4승이 되겠죠. 쭉. 똑같은 원리 이해되겠어? 그럼 얘는 얼마나 되겠어? 4분의 1, 12분의 1 되려면 3이 뒤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2의 3승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지수가 통일됐으니까 이번에 밑을 대소관계 비교해주면은 대소관계를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이해되겠니? 그래서 지수 또는 로그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밑을 통일하든 지수 또는 진수를 통일하든 둘 중에 하나 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항상 대소관계 비교 문제는 요 똑같은 원리로 푸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해서 필수예제 5번이랑 밑에 확인 체크하면 잘 풀어보시고 필수예제 6번을 보시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우리 로그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알게 될 거지만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떤 짓을 해줘야 돼? 역함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짓은 x랑 y랑 자리 바꾸고 y에 대하여 식을 정리한다. 그럼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수하에서 배웠었잖아. 그래서 그 짓을 한번 똑같이 해보자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 자리를 바꿔서 x는 a의 y승이 되는 거고 y는으로 정리하고 싶어 우리는 y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y는 뭐식으로 돼야 된다는 건데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 자리 바꾸기. 얘네들이 자리 바꾸려면 그게 뭐였어? 그게 로그였단 말이야. y는 로그 a의 x일 때 요걸 지수 형태로 바꾸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얘랑 얘랑 자리 바꾸기, 얘랑 얘랑 자리 바꾸기. 그런 식으로 지수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였잖아. 앞에서 봤던 게. 기억나니?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y는으로 정리해 주려면 요 식이 들어오겠구나. 로그 a의 x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 얘를 지수 함수로 불렀으니까 얘는 뭐겠어? 로그 함수라고 부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냐? y는 ax승의 역함수는 뭐? y는 로그 ax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 이것 때문에 로그 함수가 탄생을 하시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요 개념 자체를 뒤쪽에 로그 함수를 한번 배우면서 자세히 다룰 거긴 하지만 여기 필수예제 6번에서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쓱 언급은 해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다. 지수함수에 한해서는 어떻게? x의 자리 바꾸고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한다. y에 대한 식을 정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지수랑 로그랑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줄 때 쓰는 원리 있지? 그걸 설정해 주시면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언급해보면은 필수예제 6번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했고, 마찬가지 또한 필수예제 6번을 풀 때 사실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다라는 개념을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우리 옛날에 역함수 수하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있고 그 녀석의 역함수가 y는 gx일 때 이렇게 풀었었잖아. b 이꼴 fa면 gb는 a다. 이런 논리를 풀었었단 말이야 수하에서. 그쵸? 그래서 이것만 이용해 주시면 그 필수예제 6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6번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뒤쪽에서 자세히 배울 거긴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필수예제 6번 푸는 것도 한번 시도는 해보셔라. 이해되겠죠? 그런 느낌. 살짝 넘어가서 연도 문제 건너뛰고 67페이지를 보면 지수함수의 최대치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최대치수에 관한 얘기는 내가 그 수상 개념 설명할 때 최대치수 관련해서 한번 딱 정리해놓은 강의 영상이 있어. 거기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놨기 때문에 다시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을 거야. 최대치수 문제 풀 때는 그 강의 영상을 참고해서 최대치수에서 필요한 개념이 뭐가 있는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감이 잡힐 수 있어. 그래서 67페이지에 있는 개념은 우리 하나도 안 볼 거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수상에서 배웠던 최대치수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 논리 이용하면은 똑같이 풀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건너뛰겠고, 필수예제 좀 있긴 하지만 건너뛰고, 그 72페이지 잠깐 볼래? 그 필수예제 11번이랑 12번이 공통된 유형이야. 얘네가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치수인데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산술기하 평균이 뭐였냐 짚어보면은 이거야.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이상이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식이고,
당연히 이 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해. 식의 의미가 뭐냐 얘가. 뭐나 한솔기압 평균의 식의 의미는 두 개의 합은 최소값이 정해져 있다. 얼마로? 2루트 AB. A 플러스 B는 최소값이 2루트 AB를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최대 최소값을 묻는 문제인데 어떤 거에 최대 최소를 물었냐? 어떤 두 녀석의 합을 구해줬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최대나 혹은 최소값을 구해보래 라는 문제는 전부 산술기압 평균을 푸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셔. 어떤 거 두 녀석의 합을 구하는데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거는 산술기압 평균이다. 요것씩만 써주면 되겠다. 산술기압 평균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요 녀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산술기압 평균 문제의 핵심이지. 그래서 더하는 두 녀석이 예를 들어서 A가 있다면 뒤쪽은 뭐 A분의 1 같은 형태가 되도록 식을 알맞게 잘 변형을 해보세요. 혹은 그런 요소를 찾아보세요 라는 게 산술기압 평균의 핵심이잖아. 그걸 이용해 주시면 필수의 11번, 필수의 12번 어떻게 푸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필수의 12번 같은 거 한번 잠깐 보면 봐봐.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두 개를 더해놓은 거잖아. 그럼 어떤 식을 가져? 뭐보다 크다? 2루트 두 개 곱한 거. 일 테니까 얘는 얼마야? 2루트 2x승 곱하기 2 마이너스 x승은 2의 0승 즉 1이니까 2라. 유연성의 최소값을 2로 가지겠네 라는 식으로 알 수 있을 거라.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게 필수의 11번, 필수의 12번이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본 것이고, 잠깐 넘겨서 실사 쪽 한번 볼까? 실사 쪽에 있는 내용이랑 어디 내용을 같이 볼 거야? 81쪽 내용을 같이 볼 거야. 똑같은 내용이라 방정식으로 풀 거냐 부등식으로 풀 거냐에 관한 얘기인데, 다시 실사 페이지 돌아오시면은 그래서 뭐 할 거냐? 지수함수끼리 앞에서 우리 봤었지. y는 fx랑 y는 gx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을 때 fx 이퀄 gx 해놓은 걸 우리 뭐라 부른다? 교점 방정식이다라고 불렀잖아. 어떻게 만든 거야? 함수식 두 녀석을 등으로 연결해주면은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 그 논리를 우리 여기 지수함수에 대해서 쓸 수 있겠다. 어떻게? y는 ax랑 y는 bx가 있을 때 이걸 ax 이퀄 bx 써놓으면은 이것도 방정식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무슨 형태야? 지수 형태니까 지수 방정식 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 지수함수끼리도 방정식을 구성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방법 자체는 완벽히 동일하다. 어떻게? 만약에 지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럼 어때? 밑이 같잖아. 밑이 같은데 지수값이 같네? 그러면 무슨 말? 지수도 같아야겠네. 그래서 fx는 gx로 바꿔주면은 그 다음은 그냥 방정식 풀이하듯이 쑥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앞에서 많이 풀어봤던 대로. 만약에 밑이 달라.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된대. 라면은 그때는 우리는 좀 더 쉬운 걸로 가볼까? 일단 요걸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걸 정리해볼게. 자, 앞에 거는 밑이 같아서 지수도 같다라고 했었다면, 이번엔 어때? 지수가 같으니까 지수 형태값이 같으려면 밑이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A 이퀄 B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혹은 또는 또는 들어가 중요한 거예요. 뭐 밑이 달라도 지수가 똑같이 0이면 둘 다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또는 fx가 0인 거야.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해를 가겠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런 해를 갖겠지만, 물론 여기다 둘 다 0, 0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같은 거니까 fx, gx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둘 다 0인 거는 지수가. 이해됐죠? 이 녀석일 때는
A는 B 그리고 지수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갖겠다는 거야. 얘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조심해. 밑도 다르고 지수식도 달라. 그러면 우린 이건 그냥 극점으로 푸는 거야. 무슨 문제? 그냥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그래프 심화 문제 가가지고 활용 같은 거 나올 때 나오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가 우리 요 방정식 강에서 메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거의 안 나와. 나중에 쌤 같은 거 가져주면 나오겠다. 다른 거. 이거 보시겠죠? 오케이. 그럼 부등식은 뭐냐? 여기 가운데가 부등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 밑이 같아도 부등호가 이렇게 되려면은 만약에 우리가 해를 그럼 fx가 gx보다 크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돼?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겠지. 왜? 만약에 그래프 y는 ax승의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냐 혹은 이런 그래프냐에 따라서 요 그래프라면 지수가 커야 지수 값도 크겠지. 그치? 요 그래프라면. 근데 얘라면은 지수가 오히려 작아야 지수 값이 더 클 거라고. 그쵸?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형태가 다 동일할 건데 뭐만 조심해줘라. 밑에 대해서 일부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이거 한번 판정해주는 게 필요하다. 요거에 따라서 해 형태가 완전 방향이 반대로 될 테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은 부등식 문제도 나머지는 똑같이 풀린다. 앞에서 우리 2차 부등식 같은 거 풀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을 똑같이 알려주시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방정식이랑 부등식 쪽에 관한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이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그에 대해 뭐 벽다리 거는 뭐 치환해 봐라 뭐 이런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치환이 뭔지 알고 그리고 또 뭐 근각에서의 관계 같은 거 가끔 나올 텐데 근각에서의 관계가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필수에 대해 한번 잘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다만 조심할 건 있어.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개념 안다고 문제가 잘 풀리진 않아. 그래서 필수에 이제 한번 풀이 어떻게 푼지 한번 잘 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돼. 이해되겠지? 물론 안 풀린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강의는 마칠게요.